이름 석자 쓰고 펑펑 울었다. 오늘 여러분께 한 분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받아들었을 때 저는 한동안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짧은 사연이었습니다. 맞춤법도 조금 틀려 있었고 글씨도 삐뚤빼뚤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삐뚤빼뚤한 글자들이 어떤 유려한 문장보다 훨씬 더 강하게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 이름을 처음 써보던 날을 기억하시나요? 대부분은 아마 기억하지 못하실 거예요. 너무 어릴 때의 일이니까요. 연필을 쥐는 것도 어색하고 받침 하나가 뭔지도 몰랐던 그 시절. 우리 중 많은 분들에게 그건 그냥 학교 다니던 어린 시절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에게 그 순간은 70살이 되어서야 찾아왔습니다. 70살. 손녀가 있고 흰머리가 있고 평생 살아온 세월이 고스란히 얼굴에 새겨진 나이. 그 나이에 이분은 생애 처음으로 연필을 잡고 공책 위에 자신의 이름 3글자를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펑펑 우셨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분의 사연을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맞춤법은 원문 그대로 살렸습니다. 그것이 이분의 진짜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도 시골에서 나고 자란 72살 박수님이라고 합니다. 이런 데다 글을 올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딸이 한번 써보라 해서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학교를 못 다녔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집이 너무 가난해서 오빠들 학교 보내느라 딸은 그냥 밭에 나갔습니다. 부모님이 나쁜 분들이 아니에요. 그때는 다들 그랬습니다. 딸은 어차피 시집 가면 그만이라고들 했으니까요. 그렇게 살다가 22살에 시집 오고 애들 낳고 밭 일하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70이 됐습니다. 평생 제일 부끄러웠던 게 뭔지 아십니까? 병원에 가면 차트에 이름 쓰는 거요. 저는 제 이름을 못 썼습니다. 도장을 가지고 다녔어요. 은행도 동사무소도 어디를 가든 도장이요. 남들이 사인하고 이름 쓸 때 저는 꾹꾹 도장을 눌렀습니다. 아무도 뭐라고 안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7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2년 전에 동네 복지관에서 한글 교실이 생겼어요. 딸이 가보라고 했는데 처음엔 싫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공부냐고 창피하다고요. 근데 딸이 하도 성화를 해서 한번 가봤습니다. 선생님이 젊은 여자분이셨는데 어찌나 반갑게 맞아주시던지. 저 말고도 할머니들이 몇 분 더 계셨어요. 다들 비슷한 사정이더라고요. 처음에는 기역, 니은, 디귿부터 시작했습니다. 손이 굳어서 연필 잡기도 힘들었어요. 글자가 자꾸 삐뚤어졌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이게 뭔 짓인가 싶기도 하고. 근데 어느 날 선생님이 오늘은 자기 이름을 써보자고 하셨어요. 박순 님. 손이 떨렸습니다. 쓰고 또 쓰고 지우고 또 쓰고. 그렇게 반 시간을 씨름했는데 마지막에 선생님이 어머니 잘 쓰셨어요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 듣고 그냥 울었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막 울었습니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을 제 손으로 썼습니다. 지금은 혼자 버스 노선도 읽고 손주한테 문자도 보냅니다. 지난달에는 일기도 썼어요. 생전 처음으로요. 이런 이야기가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해서 써봤습니다. 부끄럽지만 용기 내봤습니다. 박수님 올림. 박수님 어머니.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수십만 명의 시청자분들을 대신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끄러운 건 어머니가 아닙니다. 단 한 번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박수님, 어머니의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 분이 계실 겁니다. 글을 못 읽어서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살면서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이 나이에 내가 뭘 새로 시작해. 지금 시작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이미 너무 늦어버렸어.
저는 오늘 그 말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싶습니다. 늦은 게 아닙니다. 순서가 달랐을 뿐입니다. 박수님 어머니는 배움의 기회를 잃은 게 아니에요. 그 기회가 조금 늦게 찾아온 겁니다. 어머니 잘못으로, 어머니 게으름으로 그리 된 게 아닙니다. 시대가 그랬고, 가난이 그랬고, 사회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잘못을 자신에게 돌립니다. 내가 못났으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생 짊어져온 그 부끄러움, 그 무게는 원래 여러분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대가 억울하게 여러분 어깨에 얹어놓은 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박수님 어머니가 연필을 들었을 때 주변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속으로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저 나이에 이제 와서? 하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 교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 용기가 얼마나 큰 건지 저는 압니다. 젊은 사람이 학원 등록하는 거랑 차원이 다릅니다. 이른의 몸으로 이른의 자존심을 걸고 10살짜리 교과서 앞에 앉은 겁니다. 그건 단순한 공부가 아닙니다. 그건 자기 자신에게 나는 아직 살만한 사람이야 라고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저는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 한 가지를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창피해서 꺼내지 못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배우고 싶었지만 포기했던 것, 가보고 싶었지만 이 나이에라는 말로 막아버린 것, 해보고 싶었지만 남들이 뭐라 할까봐 눌러버린 것. 그게 뭐든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박수님 어머니처럼 용기를 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실제로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막막하게 느껴지시는 분들 찬찬히 들어주세요. 첫 번째,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박수님 어머니도 처음엔 그냥 딸이 권해서 한번 가봤을 뿐입니다. 결심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발걸음이 먼저였어요. 뭔가를 시작할 때 동기가 100%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면 영원히 시작 못합니다. 일단 50%만 마음이 기울었어도 문을 열어보세요. 두 번째, 전국에 여러분을 기다리는 곳이 있습니다. 한글을 배우고 싶으신 분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성인 문해 교육 혹은 한글 교실이라고 검색하시면 무료로 운영되는 곳이 전국 곳곳에 있어요.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검정고시에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연령 제한 없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매년 70대, 80대 합격자가 나옵니다. 국내 최고령 합격자는 당시 81세였어요. 세 번째, 혼자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박수님 어머니에게 딸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곁에 있는 가족, 이웃, 친구에게 말해보세요. 나 이거 해보고 싶어라는 말 한마디가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바꿔놓습니다. 말하기 부끄럽다고요? 괜찮습니다. 이 영상을 그분께 그냥 틀어드리세요. 말은 제가 대신 해드리겠습니다. 박수님 어머니. 어머니는 사연 끝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부끄럽지만 용기 내봤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 문장을 읽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부끄럽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 문장에서 부끄러움보다 용기를 먼저 봤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체 안에서 70년의 세월을 버텨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을 봤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충분히 대단한 삶을 사셨습니다. 공부를 못해서 부족한 삶이 아니라 공부 없이도 가족을 지키고 삶을 일궈온 놀라운 삶입니다. 거기에 이제 이름 석자가 더해진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아직 못한 것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70세의 이름을 쓴 어머니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작은 나이를 묻지 않는다고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박수님 어머니의 이름을 크게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박순
어머니 정말 잘 쓰셨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주변에 비슷한 분들께 이 영상을 나눠주세요. 말 한마디가 닿지 않는 곳에 영상 하나가 닿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